수자원학 회장 이상호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 제목은 수원 간 연계 통합 물 활용 방안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은 요 왼쪽 편에 한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팔당호가 있고 북한강이 위에서 내려오고 남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서 만나가지고 한강을 이루는 수역 물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면적의 킹스턴이라는 캐나다 동부의 도시를 지도로 나타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채색된 부분이 여기가 다 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폭이 한 15km에 달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로렌스라는 호수가 곧 이제 하천으로 쭉 연결되는데 육지의 상당 부분도 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물이 아주 많은 곳이고 그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물이 그렇게 풍부한 지역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국가 전체의 연간 용수 이용량, 그 다음에 가뭄 사례 잠시 말씀드리고 가뭄 때 수원간 연계하여 물을 공급한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현황과 신규 수요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수도권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 자료를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대체로 국토 면적이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이기 때문에 비가 1mm 오면은 가용한 수자원은 1억 입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 1233억 입방미터를 1년에 가용한 수자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물은 266억 입방미터 연간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업 용수를 보면 당시 추정한 바로는 1년에 16억 입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 사례와 수원 간 연계 물공급 우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 가운데 그 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채색된 부분이 가뭄이 평균보다 안동댐 유입량이 적어서 가뭄이 든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동댐의 표준 유출 지수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밑에 있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82년, 88년, 94년에서 6년, 2000년에서 2001년, 2008년, 그다음에 2015년. 대체로 이 지역은 경상북도 그 북부 지역입니다. 대체로 6년에서 7년 정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좀 가뭄이 심하게 찾아든다 하는 것을 이런 자료로서 알 수 있습니다. 어김없이 2023년에도 그 봄에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충청권 서쪽 지역하고 광주 전남 지역에 가뭄이 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루 한 번 샤워하기, 빨래 몰아서 하기, 양치질은 컵에 물 받아 하기, 광주 지역 계신 분들이 생활에 큰 고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작년 봄의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광주 지역의 물공급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가? 발전 수원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원으로 사용하여 위기를 넘겼습니다. 국가의 전력은 대체로 전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수계로 이렇게 유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전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초의 보성강 댐은 유역을 변경해서 남해안 등량만으로 발전해서 물을 보내고 있는데 이 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그 일부 이용한다라는 그 협약 아래 주암댐 지역으로 물을 원래 수계 지역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주암댐에서 광주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에 발전을 못했으니까 발전 손실이 이익이 이제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죠. 그 손실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소양강 댐에서 대체하여 발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과 전력을 교환한 훌륭한 그 수원 이용 사례로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017년에는 전남 장성군에 가뭄이 들었고 이때 가뭄은 농업용 저수지 수양제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농업용 저수지 수양제의 간선이 용수 간선이 이렇게 하류로 흐르는데 이 끝 부분에서 관을 설치해서 이 관으로 평림댐으로 물을 퍼 올리는 거죠. 퍼 올려서 이 평림댐에서 장성 지역의 가뭄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하루 1만 입방미터 그러니까 한 3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양을 10개월간 이렇게 공급한 사례입니다. 다음 낙동강에 운문댐이 있는데 운문댐은 공급 계획량이 좀 댐의 규모보다 좀 커서 자주 가뭄 시 물이 부족한 댐입니다. 이 운문댐에 가뭄이 발생하면은 낙동강의 매곡, 문산, 하천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추가 취수해서 운문댐 물 공급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 영천댐에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울 때는 형산강에서 물을 취수해서 대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현황과 신규 수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물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과연 더 필요한가 하는 것을 국내 총 생산을 가지고 전망해 보았습니다. 53년도부터 자료가 쭉 있는데 1983년에 1인당 국내 총 생산을 보면은 2,200달러인데 2023년에 33,00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 추세는 좀 작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국내 총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 15개가 전국에 위치해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단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산업자원부의 특화단지 중에 왼쪽 위에 보면은 용인 평택 반도체 생산 거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공업 용수를 하루 107만 입방미터를 공급하고 있고 공사 중인 양이 하루 26만 입방미터입니다. 합쳐서 보면 연간으로 따졌을 때 약 5억 입방미터에 해당되고 이들은 수도권과 이 주변은 청주를 포함합니다. 반도체 산단의 공업 용수 현황입니다. 수원은 다목적 댐으로서 충주댐, 소양강댐 그리고 일부 대청댐이 수원입니다. 또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신규 반도체 용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료로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공급하고 있는 하루 107만 입방미터 즉
연간으로 따지면 약 4억 입방미터가 신규 수요이다라는 것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좀 환산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어느 기업의 2022년 웨이퍼 생산 능력을 보니까 월 405만 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웨이퍼라는 게 아래 저 사진과 같이 반도체들을 쭉 여러 개 집어넣은 그런 부품인데 이 월 405만 장을 하루 이 웨이퍼 생산하는데 전체 공정에서 요 한 장에 7입방미터가 최소 필요하다라는 자료들을 확인해서 이것을 연간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405만 장 월 만들려면 1년에 3.4억 입방미터의 물이 필요하다. 앞에 그 수자원 이용량 중에서 16억이 공업용수 이용량인데 16억과 비교해 보면 정말 반도체 생산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거꾸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런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는 책무가 있는가라는 것을 수도법을 가지고 확인하였습니다. 수도법 48조를 보면 국가는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 사업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국가의 강한 책무를 법령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된 것이 수도권 반도체 산단에 공급할 물입니다. 먼저 기존의 그 다목적댐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계획 대비 물 공급 여유가 얼마나 있는가 그 비율을 보니까 그림으로 보듯이 소양강댐 비율로 4%, 충주댐은 한 8%, 소양강댐이 50년 됐고 충주댐은 4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양강댐, 충주댐, 다목적댐들은 그 물 공급에 관한 한 자기 역할의 한계에 다다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들, 재이용해서 물을 공급하거나 신규 댐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하거나 현존의 다른 수원을 이용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신문자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경기도 5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서 하수 처리수를 초순수로 만들어서 쓰겠다. 그 양은 하루 47만 입방미터, 연간으로 따지면 1.7억 입방미터가 됩니다. 2030년까지 이렇게 활용하겠다라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댐 후보지로서 북한강 수계의 한 댐을 보니까 하루 70만 명분의 용수를 공급하겠다. 이 생활용수 70만 명분을 1년으로 따지면 1억 입방미터가 안 됩니다. 그 미만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지 상류에 수몰 가옥은 없지만 지역 주민들은 부정적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발전용 댐의 저수를 물 공급에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발전용 댐의 다목적 댐 활용 협약에 따라서 한국수력원자력은 과연 화천댐에서 물을 초당 12.7 입방미터를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최근 4년간의 공급 하류로 물을 방류한 기록을 가지고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하류 물 공급 보장 가능성을 초당 12.7 입방미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가뭄이 들면은 이 양은 조금 더 줄어들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초당 12.7을 연간으로 바꾸면 연간 4억 입방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화천댐은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기사업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댐의 어떤 운영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을 공급할 임무는 없는 상태입니다. 화천댐의 다른 특성을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소양강댐, 충주댐 규모보다 조금 작긴 한데 다른 댐보다는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이 화천댐에서 발전한 물은 그 하류에 춘천, 의암, 청평, 팔당의 수력발전댐의 발전 용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댐은 하류 발전용 댐의 주요 용수 공급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력발전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대정전, 우리의 경우는 2011년에 이 전체 이 수도권 지역에 불이 나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대정전 때 대용량 발전소, 즉 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해서 다시 가동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전소들입니다. 이 수력 발전소들이. 그래서 만일 발전용 댐의 저수를 물 공급에 이용한다면 전기사업법, 하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국회의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추세를 보면 미래에도 물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수요가 집중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물 공급은 국가의 책무임이 법령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용한 여러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재이용하거나 신규 수원도 가능하면 개발하거나 또 기존 수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동원해야 우리나라 국가 발전, 반도체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화천댐의 저수 사용은 법과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호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